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국가보훈 장애진단서 발급 이것을 제가 한두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분야가 이 부분이 정착이 되지 않고 시행 단계에 있기 때문에 많은 질문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요점만 가려서 간략하게 장애진단서 발급 대상과 요령 그리고 효과 이렇게 나눠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진단서 발급을 아시는 바와 같이 45개 지정병원 및 경찰병원, 국군수도병원 이렇게 47개 병원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에서 장애 진단서를 받아서 발급받아서 제출하면 신체 검사를 생략할 수가 있다. 자, 신체 검사를 생략하기 때문에 내가 신청해서 내 등급이 결정될 때까지 한 1개월 내지 2개월 사안에 따라서 단축이 가능하다. 이렇게 특징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장애진단서 발급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적용 대상은 전공상으로 인정받은 부상 또는 질병이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공상 신청을 해서 공상, 국가용자 공상이냐 아니면 재부상 군경이냐라고 일단은 공상 자체를 인정받은 부상에 대해서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서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월남 다녀와서 고엽제로 이제 고엽제로 인정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공상 요건을 받지 못하거나 고엽제로 인정을 확실히 받지 못하신 분들은 장애 진단서 발급이 어렵다. 다시 말하면 장애 진단서 발급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적용 대상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전공상 인정받은 부상이나 질병 및 고엽제 환자, 자, 이렇게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발급병원은 이미 여러분께 내가 그 발급병원 명단도 한번 이렇게 제공한 적이 있어요. 발급병원은 보훈부 지정한 45개 병원, 그러니까 종합병원입니다. 전국에 있는 우수한 종합병원, 그러니까 복지부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보훈부 장관이 지정한 병원, 그리고 경찰병원, 국군수도병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47개 병원이 되겠습니다. 전국으로 다 이렇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요소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 가까운 병원을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문이 가장 많이 온 게 뭐냐면요. 자, 어떤 분들은 바로 내가 이제 공상을 받았으니까 바로 가서 장애진단서를 발급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도 있어요. 근데 그건 어렵죠. 왜냐면 여기에 화면 나와 있지 않고 제가 더보기란에 제가 설명란에 붙여놨는데 일단은 내가 이 부상이나 질병을 받고 나서 계속 진료를 해온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 기록이 있어야, 그리고 그 기록 결과물 현재 상태를 보는 거니까 현재 상태의 진단을 해서 장애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장애 진단서가 그러니까 발급이 내가 발급받으러 갔는데 발급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전공상으로 인정은 받았지만 아직 진료를 받은 기록이 계속 받은 기록이 거의 없다. 이러면 큰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분명히 발급 병원에 비치되어 있지만 우선 그 신청인이 만약에 꼭 발급을 받고 싶으면 신청인 각자가 지금까지는 6월 17일부터 시작했으니까 그 전에는 자기가 봤던 병원들이 따로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편리한 가까운데 아니면 보훈병원 아니면 자기 집 근처에 있는 병원 아니면 좀 가까운 종합병원 이런 데서 각자 나름대로의 질병에 대해서 아니면 상위처에 대해서 지금까지 자기 상병을 관리를 해왔어요. 관리를 해왔다는 것은 거기에서 발급되는 진료 기록이 남아있다는 거죠. 진료 기록. 타 병원에서. 그러니까 여기 국가보훈장애진단서를 발급받으려면 일단은 본인이 받고 있는 전국에 있는 각 병원에서 받고 있는 진료 기록을 일단은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진단서하고 진료 기록. 진료 기록이랑은 다 포함되지. 진단서도 포함되고 소견서 그리고 그 혹시 뭐 CD나 영상이 있으면 이제 그거나 아니면은 MRI 촬영 아니면 이런 거 등등 거기에서 발급하고 지금까지 본인이 다니고 있는 병원에서 일단 발생했던 의무 기록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진단서부터 소견서 뭐 이렇게 각종 검사 기록 등등 있는 것을 다 포함합니다. 그의 진료 기록을 지참을 하고 이 45개 지정병원이나 경찰병원이나 국군 수도병원을 가서 장애 진단서를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진료 기록이 없으신 분들은 장애 진단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장애 진단서를 발급하는 이 종합병원 의사들이 처음에 오신 분들은 장애 진단서 발급할 수가 없겠죠. 왜? 본인이 직접 잠시 전에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직접 지금까지 다녔던 병원에서 진료 기록을 몽땅 복사해서 그걸 들고 가서 이 45개 병원에 찾아가서 제출을 하면 그 병원에서 전문의, 해당 과목 전문의가 그 내용을 보고 이제 진찰을 하고 또 적절한 검사를 해서 이 지금까지 진료 기록을 참고를 하겠죠. 이 진료 기록이 참고가 상당히 거의 뭐 한 80% 이상 차지한다고 봐야 돼요. 진료 기록이 없으면 그래서 장애진단서 발급이 어렵다. 왜냐하면 처음에 왔는데 아무리 의사가 유능한 의사라 하더라도 자기가 이 환자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진료하거나 치료한 사실이 없는데 더군다나 또 진료 기록도 없는데 지금 현재만 보고 장애진단서를 발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가실 때는 지금까지 본인이 다니고 있던 병원에서 각자 병원에서 진료 기록과 진단서와 병원 기록 그리고 각자 관련된 그 자료들을 그걸 몽땅 통틀어서 일단 진료 기록이라고 하죠. 진료 기록을 지참하고 가서 제출하면서 장애 진단서 발급을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하면 이제 그 의사가 보고 진단하고 그 기록을 보고 참고해서 본인도 나름대로 장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거기서 이제 거기에 알맞는 진단을 하겠죠. 검사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진단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진단서를 그럼 발급받으면 아까 장점 두 가지 우리가 꼭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나는 신체 검사를 생략할 수가 있어요. 뭐 멀리서 하신 분들은 왜냐하면 전국에 보훈병원이
6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멀리 보훈병원에서 멀리 떨어져 계신 분들은 신체 검사를 받으려면 보훈병원까지 오려면 이동하는데도 상당히 힘이 들고, 그리고 보훈병원에 가면 신체 검사 날짜에 지정된 날짜에 가면은 처음에는 뭐 자기 혼자 나 혼자겠지라고 생각한 사람 생각하면서 갑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럼 언제까지? 한두 번 해보신 분들은 좀 빨리 서둘러서 내가 빨리빨리 해야 되지 하고 9시 되기 전에 문 열기 전에 가서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요. 만약에 이제 처음인 사람들은 넉넉하게 뭐 한 2-3시나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 닫을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일단 불편한 사항을 제거할 수 있다. 신체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신체 검사를 받지 않고 진단서 한 장 제출함으로써 신체 검사를 가름할 수 있다. 자,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으면 일단은 상위 등급 판정하는데 한 1개월 내지 2개월 정도 단축이 됩니다. 그거는 장애 진단서를 냈기 때문에 단축이 아니라 신체 검사를 생략하면 신체 검사를 내가 상위 등급 신청을 해놓고 신체 검사 통지를 기다리는 것이 한두 달 걸리기 때문에 거기서 한두 달이 일단 생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두 달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보건부 장관이 임명한 전국에 있는 우수 종합병원, 우수 종합병원으로 지정을 받은 그런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기 때문에 거기 또한 우수 병원이라는 것은 뭐 시설만 잘 돼 있어 우수 병원이 아니라 그 인적 자원도 각 과목마다 정말 우수한 의사들을 배치해놓고 일단은 그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시설도 물론 좋지만 또 인력도 의사들 인력도 훌륭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분들로부터 장애 진단서를 받으면 이제 일단은 전시적 효과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훈 심사 상위 등급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 거기에도 보면은 심사위원들이 대충 대학병원 과장급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서도 아마 조금은 좀 플러스 요인이 될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그래도 내노라 하는 사람 그 의사의 그 전공 과목 의사에 의해서 발급된 장애 진단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정받을 확률이 좀 플러스 요인이 발생을 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장애 진단서를 내니까 예를 들어서 상위 등급을 상향 등급을 받기가 쉽다. 그렇게 단정은 안 했어요. 보건부에서도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알고 우리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무래도 아무 병원이나 일반 병원에서 아니면은 우수 병원이 아닌 일반 종합병원에서 아니면 대학병원에서 받아온 것과 여기 지정된 병원, 우수 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에서 발급받은 것과는 좀 겉으로는 표가 안 나지만 일단 심리적으로 일단은 받아놓은 것이 아무래도 좀 나에게는 좀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도 큰 잘못은 아닙니다. 잘못 생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 생활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본인이 알고 있는 예를 들어 내가 심사위원이에요. 그런데 평소에 내가 좋아하는 또 내가 존경하는 그 의사가 이제 장애 진단서를 띄었어요. 보니까 그분이 띄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띈 거라면 인정할 만해 라는 마음이
마음속으로 어느 정도는 자리매김이 됩니다. 자리매김이. 그렇기 때문에 장애 진단서를 받으면 일단은 안 받는 것보다 여러 가지 여러분께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되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장애 진단서 발급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장애 진단서 지금 발급 비용은 지금 발표된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과목마다 그 질병마다 차등이 있어요. 다 똑같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가면 어떤 사람은 뭐 10만 원 받고 어떤 사람은 20만 원 받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내용이 장애 진단하는데 일단 여기서 그 의사가 검사나 아니면은 이런 여러 가지 장애 진단서를 발급하기 위한 사전에 했던 그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돼서 하기 때문에 금액은 좀 달라지는데 상당히 일반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는 우리가 15,000원이면 받죠? 원래 진단서 하나 끊으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뭐 10배, 20배 이렇게 됩니다. 뭐 15,000원이 아니고 15만 원이 아니라 20배가 된다면 3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왜 본인이 부담해야 되냐면 이건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무사항이 아니고 보험부에서 정해놓은 의무사항 같으면은 이런 비용이 이렇게 비싸게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런데 이건 선택사항입니다. 자기가 신체검사를 받으면 비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잖아요. 자, 신체검사를 받을 거냐, 신체검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장애 진단서를 우수병원에서, 지정된 우수병원에서 발급받아 갈 때는 그만한 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비용은 기십만 원 들어간다고 보시면 20, 30만 원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 정확한 금액은 아니요.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그 부상 정도와 질병 정도에 따라서 발급 비용은 차등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지금까지 이해가 되셨죠? 왜 장애진단서를 받아야 되고, 내가 장애진단서를 받기 위해서는 꼭 뭐요? 한 가지 더 강조합니다. 꼭 이게 이렇게 이거를 제가 지금 강조하는 부분은 꼭 실천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받고 있는 병원에서 진료 기록을 아까 내용에도 말씀드렸지만 진료 의무 기록을 및 종합 검토 기록을 분명히 발급받아서 거기에서 지금 받고 있는 병원에서 각종 자료를 다 많이 가져가면 많이 가져가서 좋습니다. 그걸 가져가서 종합병원에 제출하고 그 날짜를 지정받아서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도 잘 모르겠다 하시면 아래 1577-0606 전화하시거나 또 저한테 전화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안내해드리고 1577-0606도 이제 6월 17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했으니까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어서 아마 상담이 가능할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제 방송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좋은 소식 들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